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에는 G3 종목회담을 하는 날이죠. 자, G3 종목회담에서는요, 저 포함한 총 3명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들을 서로 추천을 한 다음에 그 추천한 종목들 가지고 토론을 하고 토론한 다음에 그 수익률까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리얼 종목 대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겐스탁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 참여 방법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문자로 종목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문자를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받은 대로 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토겐스탁 또는 이제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요, 상담 게시판 참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도 역시 종목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또는 별톡방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보다는 그냥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은 국내 및 해외 투자 실시간 가이드를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뭐 지금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제가 잘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기초교육 VOD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저희가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 또 3분 중에 한 분에게는 저희가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쉽나? 일단 다음 중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시, 기초자산이 예를 들어 지수다. 그럼 지수가 하락시, 기초자산이 크루드오일이다. 그럼 크루드오일이 하락시 수익이 나는 ETF나 ETN 종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코덱스 인버스, 2번 신한 S&P 500 빅스 ST 이 선물 ETN, 되게 기네요. 3번 농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죠. 가장 글자 수 작은 걸로 하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89로 문자를 주시면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한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토겐스탁 최고 주식 스타들이 벌이는 리얼 종목 대결 G3 종목회담 함께 하시는 이 두 분 소개와 함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시장이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제 오른쪽에는 프로피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김세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정말 드라마틱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 너무 힘들게 했다가 오늘 이제 좀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이게 쭉 올라왔는데, 자, 시장이 막판에 더 올렸단 말이죠. 네. 내일을 또 기대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 장이 내일 기대하게 만드는 장에서 꼭 한 번씩 시장이 나를 배신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내일 믿어도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프로피스타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그 김본스타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내일을 믿어도 되느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더 빠졌을 때는 우리는 이제 정말 더 큰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믿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급락장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90% 정도는 반등을 이루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지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670포인트까지 위쪽을 좀 뻗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급락분을 다 이제는 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단기적인 주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 이제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개인의 약간은 그 매도세가 좀 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보면은 단기적인 저는 차익 실현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신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부분을 다행히도 좀 기관 투자들이 받아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뭐 매한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제 그 매수를 들어가셨던 개인 투자들의 매물을 외인이나 기관이 소폭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며칠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보통적으로 이틀 정도 올려버리면은 3일 정도 다시 또 하락이 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한 패턴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금요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양대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이제 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초반 미국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돈 폭탄을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무제한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말도 있고 이우리나라 정부도 역시나 양적 완화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속보로 또 뜨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네.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냐면은 지난 우리 G3 때 우리가 그 한일 무역 갈등 때인가요? 김범수타님이 딱 하신 말씀인데 정부 정책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맞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예, 정부 정책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이럴 때 뭐 지금도 어떠한 전문가들은 인버스 ETF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너무 아닙니다. 늦었어요. 예, 너무. 절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내려간다면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돼서 우리가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의 코로나 그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이제 그 감소가 안 되고 더 증가가 될 경우에만 하락하는 거지 이제는 어느 정도 감소 쪽으로 이제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고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 혹은 지금 보유하신 종목에 대응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김태형 대표님 네. 일단 어제 전 사실 느낌이 쎄했어요. 예. 갑자기 외국인이 막판에 선물을 1만 장 넘게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로 그래서 장을 어제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제 이거 뭐지 외국인 왜 이러지? 노림수였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는데 근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1만 7천 개를 매도했어요. 다시 하루 만에 끝내 1일천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장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 들어와야 될 기관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 맞아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연기금이야 최근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확대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투자의 포인트는 투신의 이제 대량 매수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즉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금융 투자 같은 경우 샀다 팔았다 계속 이제 장의 변동성에 맞게 지금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과 연기금의 또 강력한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U자형의 반등폭 즉 위아래로 흔들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유럽 쪽은 지금 피크 아웃입니다. 점점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은 완화되는 국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일단 지금 피크를 향해 좀 가고 있죠. 결국 이제 우리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절정을 잃은 다음에 결국에 완화 국면이 오기 때문에 그 흐름 틈타서 시장 한번 또 반등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서 바닥 다지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 번에 가기 좀 쉽지 않다. 사실은 그동안 뺀 게 너무 세서 한 번에 가기 쉽지는 않죠. 근데 이거 한 번에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매도한 사람들 그럼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오히려 한 방에 오르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단계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코로나19 진짜 진짜 어떻게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모든 시청자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소실나고 있는 거는 코로나19 병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 이걸 우리가 잘 극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 기관한테 할 얘기 많은데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클라이막스로 남겨놨습니다. 정말 기관에다가 어떤 얘기를 제가 쏟아내는지 한번 좀 이따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요즘 종목 상담 들어온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보다 종목 상담 그 투자 비중들이 되게 높으세요, 다들. 비중이 그때 뭐 20%, 30% 이 정도였는데 많아봐야 지금 뭐 기본 40~50%거든요. 이건 뭐 저희가 딱 알겠죠. 이건 물타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일단 저희가 종목 상담 하기 전에 우리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어떻게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노란톡 메신저를 현재 오픈 채팅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별톡방을 검색을 해서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톡앤스탁 이렇게 해가지고 떠요. 이렇게 뜨면은 로고가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클릭해서 입장하게 하시면은 거기서 정말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도 되고 여기 이제 별톡방에는 저희가 그 매일매일 저희가 시간 현재 시간 특징주 테마 동향 이런 걸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냥 뭐 거의 눈팅만 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눈팅보다는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여기 많이 상담을 올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전체 이렇게 모임방에서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프로피스타님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팍스경제TV 프로핏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필 전문가님이 사진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프로필스타님이 종목들이 약간 공격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상담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여기서 소개도 해드리고 또 프로필스타님이 직접 바로바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형 대표님 이제 또 똑같이 팍스경제TV 김태성 대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김태형 대표님 사진 정말 똑똑하게 나왔어요. 되게 이렇게 스마트하게 나오셨는데 일단 그룹 채팅방에 참여하시게 되면 김세영 대표님이 또 종목이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오늘 좀 이따 포트 확인해 보면 압니다. 너무 안정적이에요. 예, 근데 이 안정적인 게 이럴 때는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김세영 대표님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또 해외 선물 이런 부분도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324님 한진칼. 한진칼. 자, 매수가가 62,300원, 비중 20%. 경영권 다툼 때문에 급락했는데 향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경영권 다툼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틴 거 아닌가 싶은 종목인데 김태형 대표님 한진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한진칼 뭐 탈도 많고 많은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슈가 또 나타나면서 지분 그리고 또 이제 이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진칼 오늘 주가 밀린 게 좀 타기 크네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에서 한진칼이 움직였다면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진짜 뭐 삼성전자도 6%, 7% 가고 있는 마당에 한진칼 이렇게 또 나쁜 흐름을 보이면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아닌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한진칼을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차라리 뭐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훨씬 낫던 오늘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간 좀 올려왔던 위에 있는 매물, 이 강력한 또 매물대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을 좀 지켜줘야지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되더라도 5만 원까지 반등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4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참 비중이 20%이지만 저는 그냥 전량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지금 같은 시장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든지 전략 매도를. 무엇을 사든지 사실 그래도 나올 수도 있겠네 진짜. 네, 5% 10% 수익 보는 거 더 쉬울 가능성 높습니다. 한진칼보다 나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한진칼보다 더 나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진칼 같이 이런 좀 경영권 싸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반도체 IT에 좀 집중을 하는 포트가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약간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한진칼이 결국은 대한항공인데 제가 봤을 때 다 회복을 해도 여행 항공업계는 회복이 좀 더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굳이 한진칼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자, 그럼 프로피스타님. 네네. 자, 셀트리온 제약 2020님이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 36,800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비중이 40%인데 이분 아마
추가 매수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추가 매수가 또 가능한지 네네. 돈이 더 있으신다는 거에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목표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전일부터 이제 셀트리온 우리 삼총사라고 하죠. 이제 셀트리온 삼총사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상당히 이제 모멘텀 타고 뭐 상당히 그 크게 뻗어주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직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너무 저점에서 살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좀 다른 종목을 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모대도 77,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뻗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7,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77,000원까지는 뻗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금일도 일단은 그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외인들이 다 샀습니다. 예, 금일도 외인들이 다 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내일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윗꼬리가 출현해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저는 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약간 안 좋은 시그널. 네네. 차트 패턴상.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계속적으로 7만 원대 이상까지는 홀딩하는 저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제 자랑하려고 좀 주신 네네, 걸로 맞습니다. 좀 예. 보여지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다른 IT 반도체 이쪽 좀 덜 오르는 섹터 좀 가면은 좀 시세가 좋지 않을까.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해보고 사실 어제 미국장에서 인텔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0538님이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49,500원 비중 30%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거 그냥 이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옛날 제가 수익냈던 종목이기도 하니까. 자, 포스코 케미칼. 제가 봤을 때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올라오면 매도가 맞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냐 보시면은 일단은 자 최소한 저는 한 45,000원까지는 일단 우리가 한번 1차로 한번 봐보자. 45,000원까지 보면 약간 그래도 많은 손실은 아닙니다. 49,500원이 매수가니까 그래도 많은 손실은 아니니까 45,500원대를 한번 노려보시고 비중을 한번 여기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어디까지 보시냐? 54,000원까지 보실 수 있다. 수익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 왜 그 전에 비중을 왜 줄이냐? 유가 때문에. 유가가 너무 낮게 오래 가면은 결국 전기차 쪽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어제 친환경 관련 그 내연기관 관련 차, 그냥 친환경과 반대가 되는 이 내연기관 관련 차의 규제안을 시행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친환경 차의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을 다시 내연기관 쪽으로 잠깐 당분간 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계속 유지를 더 해줘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내연기관 위주로 세팅되어 있던 자동차 회사들이 그나마 좀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이 조금 물론 전기차 부분이 나중에 분명히 대세가 될 건 맞습니다만은 조금 더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한 45,500원 정도 45,000원부터 해가지고 좀 비중을 한번 줄여주시고 절반 정도 나머지는 한 54,000원까지 해서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자, 오일 상당 많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주셨습니다. 25.68에 두 개양 매수 중입니다. 20달러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더 추가해도 되나요? 이분이 요거 하나만 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총 증거금이 총 얼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추가 매수를 뭐 여기서 20계약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기 계속 밑에 깔고 들고 가라고 할 텐데 일단 그래서 좀 약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추가 매수가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분 아니면 10개까지 늘릴 수 있는 분.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감안해가지고 20달러까지 버티는 부분을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김태형 대표님.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사실 이제 프로피서님이 더 네. 자세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면 굳이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달러까지 딱 빠졌을 때까지도 버틸 만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우디와 러시아의 지금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난 뒤에부터도 저는 충분히 원하시는 수익금 이상의 결과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확실성, 즉 내가 영웅이 되겠다. 김본사님 뭐 표현대로라면 내가 한번 바닥을 잡아보겠다. 자꾸 이제 그런 의도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참 오일 같은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만큼 또 내려가는 게 오일이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또 그만큼 또 올라가는 게 제 오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차라리 일단은 뭐 본정권에 오면 청산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 협의 관련 이야기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때부터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뭐 오일을 계속해서 손실권인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상담을 주실 때 날짜가 이틀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버티셨어요. 다. 버틴 거 보고 저는 근데 이분이 과연 저는 버티는 것도 꼭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는 예. 이분이 20달러까지 버틴다. 그럼 네네. 한 추가로 더 계약수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네. 하고 계시는데 다계약자 아니면 뭐 여기서 최대 많아봐야 4계약 이렇게 한 두 가지 좀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을 품고 있습니다. 한을 품고 네. 있고 요즘 너무 자세히 저 보고 칼 갈고 있는데. 있어요. 저도. 네네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단계약 한 4계약 정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직전에 김태선 대표님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차라리 지금 24.6일 나오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아래쪽에서 23불 이하 단에서 다시 애초에 한번 그냥 다시 한번. 23불 이하 단에 다시 한번 매수를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뭐 하루에 300씩 400 정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버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뭐 10계약, 20계약씩 다계약이 운영하신 분이라는 이제 가정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가십시오. 오일은 어차피 저는 아주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진 못해도 일단 가격 제한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본인 진입가 기준으로 100틱 정도 빠졌을 때마다 추가 수량을 2개씩 그냥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복잡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는 장이고 투자금 여력이 좀 제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선저로 재진입.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기대 수익이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좀 또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0불대를 좀 뚫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29불 후반대에서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30불대 이하에서는 매수 전략, 29불대 이상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매수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아마 크루드 오일에서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크루드 오일 뭐 제가 봤을 때 약간 전략 비슷비슷한데 저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할게요. 저는. 예. 네, 저는 진짜 이 25.68이 조금 더 자기 본인께서 딱 본 가격에다 하시면 12월불 매도하십시오. 2계약을. 스프레드 거래 해가지고요. 차익 거래로 수익 낸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밀어붙이자고요. 매수로. 예. 저는 여기서 더 밀린다. 뭐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우디의 바로 코앞에 땅바닥에서 나는 유전 정말 최저로 가장 원가가 가장 적게 된다는 유전도 최하 15달러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과연 캘 수 있을까 이 사우디랑 러시아랑 계속 한번 싸울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두 나라가 싸워준다면이야 우리나라 고맙죠.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에?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 돈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면 제 돈 희생하겠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유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예, 유가가 떨어져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한이 있더라도 매수하겠다. 저 약간 이런 생각이니까 한 20달러에서 뭐 최고 18달러까지 나눠서 분할로 좀 대기하고 계시면 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